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수용신법 신월, 6월, 술월의 계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월이 금이잖아요. 금이 많으면 금생수를 해줘서 계수가 신강할 확률이 높죠. 그러면 재성, 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술토나 미토에 있으면, 그러니까 그 정화가 술 중의 정화, 미 중의 정화로 있으면, 그러니까 그 술토 미토를 형충해서, 그러니까 정화가 나왔을 때, 용신이 밖으로 나왔을 때, 용신이 화의 쓰임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술 중에 있는 정화, 미 중에 있는 정화가 천간으로, 형충을 받아서 천간으로 계고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용신으로 쓴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천간으로 정화가 있으면은 상관이 없는 거죠. 정화가 용신인데 천간으로 정화가 있으면 상관이 없고, 저렇게 지장간에 있을 때 형충을 해줘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보면은 그쵸.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월지 수월에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죠? 금수가 많죠. 그러면 목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미중에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금이 하나, 둘, 셋, 월지편 세 개는 병이라고 하였으니 병을 낫게 하는 약신은 화다. 그 중에서도 금을 녹일 수 있는 정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니까 간목을 용신으로 잡아도 돼요. 그래서 식재운이 좋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신강하니까 식상생재하는 그런 면도 되고, 그러면은 보통, 그러니까 쉽게 봐요. 그러니까 미중의 정화를 용신으로 잡을 것인가, 그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냥 식재, 간목, 용신은 건강한 걸 용신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갑인, 목인 이 간목을 용신으로 우선적으로 잡는 걸 저 같은 경우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식재운이 좋다,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나의 편이고 나머지는 다 목화운인 거죠. 목화토운이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내 편인 내가 신약해서 금을 용신으로 잡는데 운이 금수운으로 흐르지 않고 남방운, 화목운으로 흐르다 보니 힘든 사주였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죠. 이렇게 되는데요. 신월의 계수 유금 있고요. 이 사주가 이 극하는 관계다 보니까 금극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금극목을 할 수 있다. 천간에 있는 정화가 화극금을 하지만 탐생만극이죠.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올라오죠. 금생수. 그러다 보니까 이 사주가 약한 사주가 아니다. 약한 사주가 아니어서 불리학인 사주로 화를 용신으로 잡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죠. 그죠? 언뜻 봐서는 금수가 약하니 그 금수운으로 흐르는 게 좋겠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은 실상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관계가 있어서 화를 용신으로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주 요렇게죠. 요렇게 네 편인데 요렇게가 네 편이잖아요. 경신의 계해 이러면은 내가 약하지 않죠. 하지만은 이 계수가 계해 해수 왕지가 이 해수가 해미목으로 이렇게 가죠. 그죠? 해미목으로 간다. 해미목으로 가서 내 지지가 해미목의 천간으로 이렇게 목이 떴죠. 그러면은 내가 설기가 많이 되고 경신인 인성이 오화에 신금이 화급금을 받는 그런 형태도 보여주고요. 그러다 보니 이 사주는 신약이 된, 그러니까 강변약이 된 사주가 되고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금을 용신으로 잡는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인성이 왕해서 내가 강해지면 종간격이 되죠. 그죠? 이 관성을 쓰고 싶은데 병화, 신금 합의돼 가지고 관성은 이렇게 지워지고 내가 종간격이다. 그러면은 해중에 있는 간목을 좀 잘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니까 신왕무의한 사주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금이 너무 왕하다 보니 신왕무의하고 승도가 된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이 사주는 그렇죠. 물이 많죠. 막아야죠. 무토용신이다. 용신이 약하죠. 용신이 약하지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신강한 사주죠. 그래서 내가 신강해서 그러니까 일은 잘 안 풀렸겠지만 사회적인 그런 부분은 좀 뭐 생각만큼 발전하지 못했겠지만은 내 건강 면에서는 좋았기 때문에 수명이 100세를 넘은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 사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온통 금수죠. 그죠. 금수판이다. 이런 사주를 이제 종간격이라고 하고 내가 개수지만은 그러니까 체전지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일간대행격이라고 해서 그 어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내가 개수지만은 왕신을 따라간다. 그러니까 이 사주 8글자가 모두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DNA다 보니까 내가 그 중에 개수를 대표적으로 잡지만 이 경금, 신금, 유금의 이런 금의 성격을 내가 무척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개수지만은 나를 금으로 본다. 그러니까 채와 용이 바뀌어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내가 금으로 봤을 때 내가 그러니까 금으로 봤을 때 이 왕신을 받아주는 수운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거죠. 내가 수운이 제일 좋다. 금이 체이고, 그러니까 금이 체이고 수가 개수가 용이다. 최전지상이라고 바꿔서 본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물 많죠. 그러면은 목화를 써야 되는데 간목도 묵은하죠. 을목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많은 물은 사중에 있는 병화무토로 막는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사주 같은 경우도 이 사주는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된다.
내가 약하다. 화급금을 받죠. 그죠? 묘미에 을목이 떴죠. 설기도 많이 됩니다. 그러면 경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위의 사주는 하나 틀리죠. 시가 좀 틀리네요. 어쨌든 이 사주도 병화를 용신으로 잡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병화 신금 합을 하고 있고 인수가 중중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주도 역시 나는 왕한데 나는 인성으로서 강해지는데 내가 내 뜻을 잘 펼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펼치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무의, 그러니까 몸은 강하고 뭐 기백은 넘치나 사회적으로 그 힘을 잘 쓰지 못한다. 자,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이 사주는 그렇죠. 금수가 많죠. 금수가 이렇게 많다. 어쨌든 요 사화도 사축 또 금구굴도 이루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 화를 용신으로 잡고 목화운이 좋다라고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을미대운에 부모에게 유산을 받았죠. 천간으로 계사대운에 거지가 되었다.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천간으로 어쨌든 이런 그러니까 인성이 중중하고 목화를 쓰는 상태에서 천간으로 개수 비겁이 왔을 때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화라는 글자 자체가 재성이지만 그러니까 사축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죠? 축토가 있어서 사축으로 바뀌는 그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또 천간에 있는 이 신금은 지지로 내리면 유금이 되잖아요. 그죠? 유금이 되고 계사대운의 거지가 되었지만은 이 세운에서 역시 그러니까 금수운이 들 때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가속화됐을 거라는 거죠. 그죠? 또한 이 재성이잖아요. 그죠? 재성이 그러니까 일지에서 이렇게 뜬 재성이지만은 그러니까 병화가 내 일지 사화에서 뜬 재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재성이 이렇게 나한테 사신 합평을 하죠. 그래서 사신 합평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데 오긴 오는데 이 병화 입장에서는 이 사화라는 그 글자가 공망에 들어가는 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일지가 공망을 맞았다. 재성 입장에서는 저 재성이 저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공망을 맞았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돈이 없어지던가, 그러니까 돈을 날리던가 아니면 처음 결혼을 좀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은, 그러니까 되게 높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실패하던가 연애를 실패하던가라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사주 역시 이렇게죠, 그죠? 월지 일지. 그런데 이사주가 이 육합을 해요. 해수가 육합을 한다. 이렇게 인해한목으로 바뀌어버린다. 위에서도 좀 비슷한 사주를 보았죠. 그죠? 위의 사주는 을묘였는데요. 여기 오화였었고. 그러면은 이 사주를 이제 내가 신강에서 목화를 용신으로 볼 것인가?
그럼 목화를 용신으로 보는데 정사되어 온 병인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이 왕한 화운에 남편이 사망을 하였지만은 이 뭐 사람이 죽고 사는 거에 대해서 뭐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되겠지만은 뭐 그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뭐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남편이 죽었지만은 그거와 반대적으로 또 따로 채워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재성이니까 금전적인 그런 보상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를 그러니까 이 해수가 인해한목의 그러니까 수생목도 하지만 인해한목의 목도 강하고 토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사주를 좀 약하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어쨌든 절기가 있죠. 7월 20일. 그러니까 7월 20일 절기 처서를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더 나눠서 한번 보는 거죠. 7월 20일 경처서를 기준으로 해서 처서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금의 그런 기운이 강하고 이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화의 기운이 강한 거죠. 그죠? 화의 기운이 강하다. 그러면은 7월 22일경 이전에 태어나서 화의 기운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금이 되는 거고 이 이후에 그러니까 이 이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음력인 거죠. 그렇죠? 양력 8월 20일이 되는 거죠. 그죠? 양력 8월 20일 잘못 말씀드렸어요. 신월은 8월이니까 그죠? 네. 8월 20일경 처서죠. 그죠? 음력 양력이 가끔 저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8월 20일 이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금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뭐 목으로 보는 거고 그죠? 그 전에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화의 기운이 강하니까 금을 용신으로 본다. 계속 이어서 6월의 개수를 알아보면은 6월의 개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한 물이죠. 그죠? 신약하면 6월의 개수 신약하면 신금 그러니까 음이 음을 생해주는 게 더 물이 맑다고 하죠. 경금 그러니까 경신금이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이 금생수 해주는 것보다 신금과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는 게 더 물이 깨끗하다. 그리고 이 6월의 개수가 신강하면 어쨌든 흘러가야죠. 그래서 간목 병화 식상 생재운이 좋다. 6월은 깨끗한 물이고 문인학사에 해당이 되고 식상재가 많으면 당연히 인수, 신금이나 경신금을 쓰는 거고 인수가 많으면 당연히 식신과 재성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은 내 편이 더 강하다. 그죠? 6월 같은 경우는 양력으로 9월이잖아요. 그죠? 양력 9월. 가을에 그러니까 금의 왕지인 계절이죠. 금의 왕지다. 그러면은 이 왕지의 금생수를 받은 개수는 깨끗한 물이다. 그러면 깨끗한 물은
목화운으로 흐르는 게 좋다. 그래서 화를 용신으로 잡고 목은 희신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사주는 이렇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금수가 되는 거죠. 그죠? 금이 병이다 라고 하면은 정화가 쓰임이 좋은데 그러니까 비견 개수가 안 좋죠. 그죠? 예, 겁재할 수도 있죠. 이런 이제 궁겁쟁제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비겁이 이렇게 있고 천간으로 재성이 떠 있으면은 항상 그러니까 금전, 재적인 그런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이 정화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는 목화운이 오는 거 좋고 천간으로는 토운도 괜찮다. 정화를 지켜주는 토운도 괜찮다. 그러면 이 사주가 목화운에 목화대운에 세운에서 목화토운이 올 때 이 정화가 살아나가지고 그러니까 관록이 그러니까 재적인 그런 성취가 높아질 수가 있죠. 이렇게 사유에 신금이 떴죠. 개수 있고 화용신이네, 그죠? 이렇게 화용신이다. 묘목은 묘유충을 받고 있네요. 어쨌든 목화운이 좋고 이 비견이 좀 탁하다. 사유에 이렇게만 돼 있고 나머지는 그러네요. 그죠? 이렇게네요. 그러면은 내가 약하다 보니 유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유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금수운이 좋다. 금수운이 오더라도 그러니까 수운이 오면은 지지로 오는 게 해자운이 좋죠. 천간으로 임계운이 오는 거는 꺼려집니다. 이 사주는 그쵸. 묘미에 이렇게 을목이 떴죠. 그죠? 이 을목이 있지만은 을경 화금을 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사주가 금이 병이 되죠. 이렇게 월지 세계는 병이다. 병을 치료해 주는 거는 반대의 기운, 금을 녹여주는 화를 약신으로 잡는다. 어쨌든 식신으로 흘러가는 목화운이 좋다. 그렇죠. 이사주도 이렇게만 재성이고 나머지는 금수이다 보니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이런 사주는 좀 쉽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만 되죠. 그죠? 식신이 약하죠. 그러니까 뭐 식신이 약하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천간에 있는 이 을목은 을경합 금이 되었고 묘목은 묘유충이 되어서 쓰느냐 못 쓰느냐를 이제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목을 살려주는 운으로 가느냐 아니면 저 목을 쓰지 못하는 운으로 가느냐를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운에서 보았을 때는 의류, 병술, 정해, 무자, 기축 이렇게 되죠. 무자, 기축, 경인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모군이 오는데 목도 그러니까 경인 이렇게 오잖아요. 경인, 신묘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 목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목이 원국에서도 사주 자체가 좀 깨져 있는 상황에서 운에서 오는 목운도 쓰기가 좀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종강으로 보면은 금수운이 좋다. 또한 이렇게 목과 싸우는 사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목과 금이 싸운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통관시켜주는 통관용신을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금의 기운이 강하고 일점 화기도 없어서 목은 싸움이 되진 않죠. 왜냐면은 6월에 서방금 지절에 목이 절지에 해당이 되다 보니 이 사주를 그냥 종간격의 금수운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종간격이죠. 그죠? 종간격이다. 을목을 해중에 있는 간목을 좀 잘 써야 되나 싶은데 운을 봐야 되죠. 의류, 병술, 정해 똑같이 가죠.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목을 쓰지 않고 그냥 금수, 을경화금이 됐죠. 금수로 그냥 운을 본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유독화 사주네. 자, 깨끗하죠. 이렇게 깨끗한 물이다. 정관으로 이렇게 재성을 보고 있는 사주가 되고요. 병화, 개수, 병화가 이렇게 같이 있죠. 병계가 같이 있다. 이런 사주는 당연히 화를 살려주는 운이 좋죠. 그래서 목화운에 발전을 한다. 어린 나이에 목화운이 왔죠. 정유 10대 되기 전에는 병신대운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을미, 갑오 이렇게 운이 오는 거죠. 을미, 갑오 운에 세운에서 신유년에 연예계에 데뷔한 그런 사주가 되네요. 데뷔를 했겠지만은 뜨는 거는 목화운에 뜨는 거죠. 데뷔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 금운에 데뷔를 하였다. 영화를 찍어서 출세하는 거는 목화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계속 이어서 술월의 개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월에 토가 뜨면 토가 강한 거예요. 그렇죠? 술월에 토가 뜨면 토가 강하다. 내가 약하면 신금을 용신으로 잡고 토가 병이면 술월에 토가 떠가지고 토가 병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 병을 치료해주는 간목 그리고 간목을 생해주는 개수를 용신으로 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사주는 이렇게 목이 많다 보니 목이 병이에요. 그죠? 병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내가 종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정관이 있는데 목화가 목극토를 당하고 있으면 이거를 정관을 보호해주는 화토운을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싸우는 사주는 그거를 싸움을 말리는 중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글자의 운이 기본적으로도 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관 같은 경우 이 정관을 심하게 극할 때에는 정관을 보호해주는 정관을 살려주는 그런 운이 좋다. 그래서 화토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 사주는
토토에 그러니까 축술에 토가 떴죠. 나는 개해인데 옆에 임자를 봤어요. 개수가 임수를 보면은 임수 따라서 용신을 잡는다. 그래서 내가 약하지 않으니 임수의 첫 번째 용신은 무토라고 하였으니, 그리고 개수가 임수 따라서 무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수월이지만 수월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사주가 신강하게 봐야 되느냐 아니면 신약하게 봐야 되느냐,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신강이 될 수도 있고 신약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런 사주는 어쨌든 왜 해수를 햄이 목에 목세용화도 되죠. 그러면은 내 뿌리가 아웃된 거잖아요.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주는 좀 신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신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일단 수월 같은 경우는 상강이 있죠. 10월 22일 경에. 그러니까 이때를 경우로 해서, 그러니까 이 이후에 태어나면은 10월 22일 이후, 이때부터 해서 11월 입동이죠. 11월 한 5일 정도 입동, 이 사이에 태어나면은 그러니까 술이지만은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많아서 내가 신강해서 식재를 용신으로 잡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이 전에 태어나면은 내가 신약해서 금수를 용신으로 보는 거고요. 자, 지지에 이렇게 토가 있죠. 토가 이렇게 관성이 있고, 나는 그러네요. 나는 이렇게 있는 거네. 그죠?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내가 수월에 이렇게 경금이 떴잖아요. 금으로 떴죠. 그러면 봉기가 가을에 금이 뜨면 금이 강한 거죠. 그렇죠. 그 가을에 금이 뜨면 금이 강하다. 그리고 해자 축에 자수 공역으로 있고, 내가 어쨌든 강한데 이런 사주가 해중에 있는 간목을 써야 되는 거죠. 그죠? 해중에 있는 간목을 좀 써야 된다. 그러면은 천간이든 지지든 목화운이 와야 좀 좋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내가 왕하죠. 그죠? 내가 왕하다. 그러면 무토를 용신으로 본다. 이런 사주 무게합화 못하죠. 이렇게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면은 이 토를 살려주는 화토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수월에 신유술이죠. 그죠? 신유술에 임수 떠 있고, 근데 수월에 이렇게 토가 올라와 있네요. 무토가. 수월에 무토가 올라와 있으면은 토도 강하다. 토의 그런 부분이 강하다. 이 사주가 인사형은 목생화해주는 화해형인 거죠. 그죠? 식재 그리고 토,
재관의 그런 기운이 강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재관이 강해질 때, 그러니까 수월에 토가 뜨면, 그러니까 이 목으로 식신으로 상관으로 제사를 주는 것이 좋다. 그죠? 수월에 천간으로 토가 뜰 때 토의 기운이 화생토를 받아서 강하다. 그러면 식신으로 토가 병이니 식신상관으로 병을 제거해 주는 운이 좋다. 그래서 그러니까 수목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목을 용신으로 잡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진유합, 묘술합에 을목이 떴다. 그러니까 목화의 기운이 강하죠. 목화의 기운이 강하다. 목화의 기운이 강하죠. 목화가 강하다 보니 일지 유금을 용신으로 둔다. 어쨌든 이 사주가 금운에 출세를 하고, 그렇죠? 총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주가 되겠고요. 김효년의 일범세군하여 사망, 그냥 운에서 묘유충 일으켜가지고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유금을 용신으로 잡고 있는데 묘유충이 이렇게 있는데 세운에서 와서 충을 하니 인성을 충하니 죽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토가 많죠. 그죠? 토가 많다. 화토가 많다. 살인상생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어쨌든 수월에 토가 떴죠. 그죠? 수월에 토가 떴는데 자수가 자에서 임수 떴고 그렇죠. 계수가 임수를 옆에 두고 이렇게 수가 있으면 임수의 용신인 무토를 용신으로 잡는다. 이 사주도 그러니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상강 후에는 금수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목화를 좀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조우로서도 그렇죠. 목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조우적인 측면에서 화토운도 좋고 목화운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당연히 지지에서는 그러니까 목이 올 수 있지만 천간으로는 그러니까 간목이든 을목이 오는 건 안 좋고 왜냐하면은 내 용신이 다치니까요. 지지에서 오는 목은 어느 정도 받아준다. 묘목이 온다라고 하면은 묘술, 합화, 그죠? 화가 되죠. 인목이 온다라고 하면은 인술, 합이 되죠. 그죠? 인술, 화국을 이루죠. 그러면 어쨌든 지지에서 오는 목의 운은 괜찮지만은 천간으로 오는 목은 안 좋다. 그러니까 화의 운이 좋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자, 이 사주는 어쨌든 내가 뿌리가 여기 있는데 햄이 목 이렇게 가요. 그죠? 간다. 그래서 이 사주를 그러니까 종색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색격이다라고 하면은
왕신을 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목화, 토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종화로 가는데 종격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인비운이 온다라고 하면은 좀 안 좋겠죠. 자, 술미에 토가 떴죠. 그죠? 술미에 토가 떴으니 토가 많다. 토가 병이고 병을 낫게 하는 목을 용신으로 본다. 자, 술미에 토가 떴습니다. 그죠? 술미에 토가 떴다. 이사주도 역시 토가 많다 보니 간목을 용신으로 잡는데 용신이 갑기압 넘어지죠. 그죠? 어쨌든 수목운이 오면 좋다. 우리 사주 수목운이 오면 좋다. 이 바람둥이 같은 경우는 이 술 중에 있는 정화, 미 중에 있는 정화, 사화, 정화 이렇게 그러니까 땅 속에 이렇게 지장간에 숨겨져 있는 재성을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이 재성의 창고잖아요, 그죠? 재성의 창고이다 보니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긴다. 어딜 가도 좀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사주는 어떻게 봐야 되나? 유축의 금이죠. 내가 약하지 않죠. 뭐 수월이지만은 어쨌든 10월이고 수월의 병화가 목생화를 졌는데 이사주 그죠. 어쨌든 가을에 개수고 인비가 있다 보니 이사주가 약하지 않은 사주고요.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럼 천간으로는 목화운이 당연히 좋은 거고 이 사주가 어쨌든 관살이 혼잡이죠. 그죠? 관살이 혼잡이죠. 그러다 보니 좀 혼잡한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있지만 뭐 관살 혼잡이라고 해서 뭐 다 그렇게 뭐 만남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가정과 직장 생활을 잘 병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캐리어우먼 뭐 직업을 가진 그런 여성분들 직업으로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왜 안 나오지? 이렇게 해서 신유술월의 괴수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